조용한 새벽입니다. 창문을 닫고 세상의 소리를 조금 멀리한 이 시간. 잊고 있던 생각 하나, 오래전 기억 하나가 문득 마음에 찾아드는 때이기도 하지요.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지친 몸을 눕히고 눈을 감는 대신 마음을 조금 열어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잠 못 드는 새벽, 그 고요함 사이로 흘러나오는 이야기. 누군가의 작은 글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잔잔히 닿기를 바라며 새벽 당신의 글, 지금 당신의 이야기 위로 새벽이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어느 날 걸음을 멈추고 보니 운동화 밑창에 하얀 껌 한 조각이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짜증이 났습니다. 누군가 무심히 뱉은 껌에 괜히 내가 걸려든 것 같았고, 평범했던 하루가 찝찝하게 얼룩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껌을 떼어내려 운동화를 들고 밑창을 바라보는 순간 문득 아주 오래전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어느 봄날, 나는 운동화를 새로 샀습니다. 흰색에 파란 줄이 그려진 운동화였는데 그 당시엔 그 신발이 그렇게나 멋져 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 운동화를 처음 신고 학교에 간 날, 나는 일부러 운동장을 여러 바퀴 돌았습니다. 아스팔트 위를 지나갈 때 운동화 바닥에서 들리는 약간의 마찰음이 왠지 나를 조금 더 멋지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신이 나서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운동화 밑창에 뭔가 퍽 하고 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여보니 껌이었습니다. 분홍색 껌, 누가 봐도 방금 씹다 뱉은 것 같은. 그때도 지금처럼 짜증이 났습니다. 새 운동화가 더러워졌다는 사실에 속상했고, 누가 그런 걸 아무데나 버렸는지 몰라 분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걸 어떻게 닦아야 할지 몰랐다는 거였습니다. 휴지를 몇 장 겹쳐 눌러봐도 눌러붙은 껌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고, 결국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울면서 운동화를 내밀었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물을 데우고 버터를 꺼내 조심조심 껌을 녹였습니다. 그러고는 낡은 칫솔로 밑창을 하나하나 문질러 주셨죠. 그 일이 있고 난 후 나는 운동화 밑창을 자주 들여다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어디를 걷더라도 발바닥이 뭘 밟았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습관도 점점 잊혔고, 나는 내 발 아래를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껌을 밟고 나서야 그 오랜 기억이 다시 떠오른 겁니다. 우리는 자주 앞으로 걷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더 궁금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길을 어떻게 걷고 있는지, 발 아래에 뭐가 있는지, 무엇이 내 걸음에 영향을 주는지조차 놓치고 지나가곤 하죠. 그 껌 한 조각은 그 잊힌 시선을 다시 나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요즘 나는 하루를 쏜살같이 지나보냅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 걷고, 계단을 오르기 위해 걷고, 누군가와 약속에 늦지 않기 위해 걷고, 그 모든 걷는 이유엔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운동화를 들고 그 밑창에 눌어붙은 흔적을 바라보며 아무 목적 없는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껌은 이미 먼지와 흙을 머금은 채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색도 바랬고 형태도 흐려졌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나의 요즘 같았습니다. 무언가에 부딪히고 묻히고 점점 형태를 잃어가는 중.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껌을 떼어내는 과정이 그렇게까지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머니에 있던 영수증으로 꾹꾹 눌러보니 조금씩 떨어졌고, 그걸 반복하자 말끔하게 지워졌습니다. 이렇게 쉬울 것을 왜 그렇게 짜증만 냈을까? 우리가 삶에서 겪는 작은 불쾌함들도 어쩌면 조금의 시간과 반복, 그리고 아주 작은 도구 하나로 조금씩 사라질 수 있는 것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운동화 밑창을 자주 들여다보는 습관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혹시 또 다른 껌이 붙었는지, 혹은 내가 지나온 길에 뭐가 남았는지, 나조차도 모르게 어떤 흔적을 밟고 있지는 않은지. 걸음을 멈춘다는 것, 그리고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피곤함이나 굴욕이 아니라 잠시 나를 돌아보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가끔 우리는 위로만, 앞으로만, 화려한 것만 바라보며 그것만이 올바른 시선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때론 밑창 하나가, 꺼내기 귀찮았던 작은 기억 하나가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는 걸 나는 이 하얗게 말라붙은 껌 한 조각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또 무언가 들러붙거든 그게 불쾌함만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조금은 여유롭게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나는 내 발을 들고 그 밑창을 바라보며 걸음을 다시 이어갑니다. 이번엔 조금 더 조심히, 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한 마음으로.
아침마다 출근길에 오르는 엘리베이터 안. 나는 늘 같은 버튼을 누릅니다. 우리 회사가 있는 층이죠. 그 버튼 위엔 늘 누군가의 손자국이 겹쳐져 있습니다. 얼룩인지 땀이 남긴 흔적인지, 아니면 미처 마르지 않은 손 소독제의 자취인지 모를 자국들. 그 흔적들을 처음 인식한 건 어느 날 문득 엘리베이터 벽면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였습니다. 불빛 아래 희미하게 겹쳐진 지문들이 무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나는 무심히 멈췄고, 그 이후로 매일 그 자국들을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 자국은 말하자면 지나간 하루들의 집합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지각을 앞두고 급히 눌렀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무심코 손을 올렸을 수도 있으며, 또 어떤 이는 떨리는 손으로 기대를 품고 그 버튼을 눌렀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엘리베이터 버튼 하나. 하지만 그 위에 사람들의 마음이 겹쳐지고 있다는 걸 나는 그 자국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출근길의 엘리베이터는 말수가 적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 화면을 보거나 서로를 의식하지 않은 듯 시선을 외면한 채 좁은 공간에 갇힌 사람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모두가 같은 버튼 하나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우리를 아주 조용히 연결시켜 줍니다. 나는 가끔 누군가가 방금 눌러놓은 버튼을 따라 아무 말 없이 그 위에 다시 손을 얹을 때, 그 순간에 무언의 인사가 담겨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도 같은 곳에 갑니다. 당신이 만든 공간에 함께 들어섭니다. 괜찮습니다. 기다릴게요. 그 짧은 동작 속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작은 공존을 배웁니다. 가끔은 아주 작은 아이가 엄마보다 먼저 손을 뻗어 버튼을 꾹 누르곤 합니다. 그 버튼에 닿은 손은 어쩌면 처음 접해보는 기계적 응답에 약간의 흥분과 놀라움을 담고 있죠. 그런 아이의 손이 남긴 자국은 조금 더 선명하고 조금 더 낮은 위치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그 조그마한 손자국들을 보면 괜히 미소가 납니다. 세상은 여전히 작고 따뜻한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구나 싶어서. 한 번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울음을 터뜨린 아이를 만났습니다. 아마도 어린이집에 가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엄마는 진땀을 흘리며 아이를 달래고 있었고, 그 순간만큼은 엘리베이터 안의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그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죠. 누구도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 울음소리와 함께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1층에 도착한 문이 열릴 때 나는 본능적으로 버튼 위에 있던 작은 손자국들을 보았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 자국이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마치
어떤 감정의 기록처럼 남아 있었으면 하고. 버튼 위의 광택은 매일 달라집니다. 어느 날은 흐리고 어느 날은 번들거리며 또 어떤 날은 아주 깨끗해서 거기 무엇이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걸 닦아주는 청소 아주머니가 계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아주 이른 새벽 시간 손에 걸레 하나 들고 하나하나 정성스레 문질러 주시죠. 그분이 닦아준 흔적도 사실은 하나의 손자국이라는 걸 나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우리는 늘 뭔가를 누르며 살아갑니다. 비밀번호, 인터폰, 카드 단말기, 그리고 엘리베이터 버튼. 그 수많은 손끝의 기억들은 모두 삶의 흐름을 따라 어딘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버튼 하나, 작고 단단한 그 표면 위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얹혀 있다는 사실을 이제 나는 잊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같은 시간에 같은 버튼을 비슷한 위치에서 누릅니다. 내가 눌러야만 문이 닫히고 세상이 움직이니까요. 그 위에 또 하나의 손자국을 얹으며 나는 어제와 다르지 않은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조금 더 따뜻하길 바라면서요. 오랜만에 책상 정리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펜이 굴러들어간 구석을 더듬다 손끝에 걸리는 바스락거리는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쓰레기인 줄 알고 무심히 버리려다 펼쳐본 그 종이에는 익숙한 글자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시외버스 영수증. 거기에는 날짜도 있었고 서울에서 익산이라는 행선지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기억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바로 그날 그 버스를 타고 돌아오던 풍경들이 아마도 6년 전쯤이었을 겁니다. 서울에 사는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늦은 오후 버스를 타고 익산으로 돌아오던 날, 손에 들린 종이컵 커피는 식어 있었고 버스 창밖으론 초여름 햇살이 기울고 있었죠. 그날의 나는 조금 멍한 상태였습니다. 축하 속에 섞인 약간의 외로움, 지나간 청춘에 대한 감상, 그리고 돌아오는 버스에서의 긴 침묵. 그 모든 감정이 그 영수증 하나에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억은 시간과 함께 흐릿해진다고. 하지만 나는 이따금 물리적인 작은 증거 하나가 그 모든 흐릿한 기억을 다시 또렷하게 만든다는 걸 믿습니다. 버스 영수증. 그 하찮고 가벼운 종이 한 장이 내겐 시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으니까요. 사실 나는 평소에도 영수증을 잘 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모아 기록하려는 건 아니지만 무심결에 지갑에 넣고 책 속에 끼워두고 책상 서랍에 흘려두곤 하죠. 그중 어떤 것들은 나도 모르게 시간 속에 묻혀 있다가 이렇게 어느 날 불쑥 과거를 들고 나타납니다. 그 영수증을 보며 나는
그날의 옷차림, 버스 안의 좌석 배열, 창밖 풍경, 그리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표정까지도 희미하게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기억은 흔적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종이 한 장, 버튼 하나, 혹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먼지 속에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날 영수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투명한 봉투에 담아 책상 옆 벽면에 붙였습니다. 그건 단지 추억이라기보단 내가 걸어온 어떤 순간을 소중히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면 나는 그날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었을까? 만약 그 종이가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면 내 마음속 그 풍경도 함께 사라졌을까? 우리는 종종 지나간 시간에 기억할 이유를 붙입니다. 특별한 날, 의미 있는 순간,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기죠. 하지만 진짜 오래 남는 건 그 의미를 애써 만들지 않았던 아무렇지 않은 하루일지도 모릅니다. 그저 버스를 탔고 창밖을 봤고 집으로 돌아온 그 길. 그 길 위에서 느꼈던 묘한 고요함. 말이 사라지고 생각이 깊어지고 세상이 조금 더 투명하게 느껴지던 그 감각. 나는 오늘 영수증을 통해 그 감정을 다시 느꼈습니다. 사실 그날은 친구의 결혼식을 축하하면서도 나 자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지?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여전히 나는 그 질문들 앞에서 선뜻 답하지 못하고 있지만 다만 이제는 그 고민마저도 나를 만든 일부라는 걸 조금은 받아들이게 된 것 같습니다. 버스는 항상 목적지를 향해 달립니다. 때론 멈추고 때론 지연되지만 결국 어디엔가 도착하죠.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언제나 정류장은 있고 어딘가에 내릴 준비를 하며 우리는 또 다음 길을 향합니다. 책상 구석에 숨은 작은 영수증 하나가 그 모든 것을 떠올리게 해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주머니, 지갑, 책상 속에도 어쩌면 과거로 향하는 문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 문을 여는 건 아주 우연한 손길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잊은 줄 알았던 당신의 하루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늦은 밤, 발길을 돌려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익숙한 사거리 모퉁이. 항상 불을 밝히던 편의점 하나가 그날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자동문은 닫혀 있었고
형광등도 꺼져 있었으며 편의점 안을 가득 채우던 고유의 인공빛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앞을 지나칠 때마다 들리던 삑 소리 하나 없었던 그 밤. 그 정적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유리문 속에 또렷이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건 꽤 오랜만에 마주한 진짜 내 얼굴이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도 셀카 카메라도 화장실 거울도 아닌 완전히 무심하고 솔직한 내 표정. 편의점 유리문은 말없이 그날의 나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피곤에 찌든 눈, 모자를 눌러 쓴 머리카락, 어깨 너머로 삐뚤게 내려온 가방끈, 조금은 처진 입꼬리와 심지어 내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약간의 외로움까지. 그 순간 나는 유리문 속에 나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사실 매일 거울을 본다고 하면서도 진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사람들과 마주할 때의 표정을 관리하고 회의나 발표 전에 이미지를 점검하며 사진을 찍기 전에 각도를 맞추고 그렇게 만들어진 얼굴은 내가 아닌 사회 속의 나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 꺼진 편의점의 유리문은 그 어떤 조명도 보정도 없이 날 그대로 비추고 있었죠. 나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없고 음악도 없고 거기엔 오직 나만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공간에서 나는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지금 너 괜찮은 거니? 유리문 속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기도 했고, 혹은 애써 무표정을 유지하려는 것 같기도 했죠. 편의점이라는 공간은 참 묘한 위로가 있는 장소입니다. 피곤한 퇴근길, 따뜻한 삼각김밥 하나, 진열대 사이로 나오는 에어컨 바람, 무심히 주워든 음료수 캔 하나에 사람들은 위로를 얻곤 합니다. 그 모든 익숙하고 조용한 위로가 사라진 공간. 불 꺼진 편의점 앞에서 나는 내가 어디에서 위로받고 있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익숙한 것들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매일 불이 꺼지지 않을 것 같던 편의점. 그 환한 불빛 속에 내가 그렇게 자주 의지하고 있었던 줄은 몰랐습니다. 그 자리에 불이 꺼지고 나니 그 자리를 대신한 건 바로 나였습니다. 혼자서 서 있는 내 모습, 어둠 속에 비친 내 얼굴, 그리고 조용히 흘러가는 시간.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겨우 편의점 하나가 문 닫았다고 뭐가 그렇게 큰일이야?
하지만 때로는 아주 작은 변화가 사람을 흔들고 멈추게 합니다. 그날 이후 나는 유리문에 비친 내 모습을 하루에 한 번쯤은 마주하려고 노력하게 됐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지하철 창문, 회사 건물의 자동문, 심지어 밤늦게 식탁 위에 놓인 물컵에도 조금씩 나의 모습이 담기더군요. 그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의 너는 괜찮은가요? 무언가를 억지로 참지는 않았나요? 누군가에게 말 못할 감정을 안고 있진 않나요? 답은 늘 다르지만 그 질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나는 조금 더 괜찮아집니다. 이제 편의점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아마도 리뉴얼 공사였던 모양입니다. 새로 바뀐 간판과 조금 달라진 진열장 구조. 그 속에서 나는 여전히 익숙한 음료를 집어들고 조용히 계산을 마치곤 합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나는 이제 편의점 유리문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깐이라도 그 앞에 멈춰서서 오늘의 내 얼굴을 한 번쯤 들여다봅니다. 그 유리문은 여전히 조용하고 여전히 솔직합니다. 거기엔 어떤 포장도 없이 지금 이 순간의 내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마주한 하루는 조금은 더 정직해지는 것 같습니다. 당신도 오늘 늦은 밤 불 꺼진 편의점 유리문 앞에 서보시겠어요? 그 안엔 어쩌면 당신 자신도 몰랐던 당신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토요일 아침, 작은 화분에 흙을 갈아엎다가 손톱 사이로 뭉툭하게 들어온 흙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촉촉함과 건조함의 중간쯤. 적당히 숨이 남아있고 적당히 메마른 그 질감은 내가 요즘 잊고 살던 무언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흙이라는 건 참 묘합니다. 손에 닿는 순간 그 안에 생명이 숨쉬고 있다는 걸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으니까요. 나는 흙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푸석한 입자들이 서로 기대고 어느 틈엔 가는 작은 벌레 하나가 조심스레 기지개를 켰습니다. 내가 갈아엎은 화분 속 작은 우주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곳에 햇빛을 좋아하는 로즈마리 새순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살짝 뿌린 뒤 젖은 손을 허리에 올린 채 잠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손톱 사이에 아직도 남아있는 반건조 흙의 감촉이 나를 다시 현실로 붙잡았습니다. 단단하게 뭉친 듯 하면서도
손끝의 미세한 움직임에 따라 모양을 바꾸는 그 흙의 감촉.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너무도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 물성. 그건 마치 우리 삶 같았습니다. 적당히 무르고, 적당히 마르고, 적당히 흔들리지만 그 안에 생명의 의지가 있는 상태. 요즘 나는 종종 무언가 말랑한 것을 찾곤 했습니다. 너무도 딱딱한 세상, 경계짓는 말들, 규칙과 시스템, 효율과 숫자 사이에서 숨쉬고 있다는 느낌보단 단지 작동하고 있다는 기분에 가까웠죠. 하지만 흙을 만지고 있는 이 순간만큼은 내가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이렇게 불완전한 감촉을 받아들이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흙은 내 어린 시절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시골에 살던 시절, 뒷마당엔 작고 낡은 텃밭이 있었죠. 봄이면 거기서 감자를 심고 여름이면 토마토가 익어갔습니다. 나는 종종 엄마를 도와 그 흙을 손으로 부드럽게 부수곤 했습니다. 그때도 늘 손톱 사이에 흙이 끼었습니다. 엄마는 그걸 보며 웃었고 나는 흙 먹었다고 벌레 되겠다며 장난을 쳤죠. 그 기억이 오늘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다시 흙을 만지게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지금의 나는 도시 한복판에 살고 있고 거의 하루 종일 스크린과 버튼, 신호음에 둘러싸여 있죠. 손에 흙이 닿을 일이 거의 없던 삶. 늘 손을 씻어내야만 했던 삶. 깨끗함과 위생이라는 이름 아래 촉감을 지워가던 삶. 하지만 오늘 나는 그 촉감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손톱 사이로 흙이 스며들자 나는 그 흙이 내 일상 속 단단하게 닫힌 창문을 조용히 열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작은 틈으로 어디선가 흙냄새가 흘러들어왔고 나는 조금 오래된 나 자신과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내가 잊고 있던 감정들, 소란스럽지 않은 만족, 조용한 성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위안. 그건 바로 흙의 감촉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문득 사람 사이의 관계도 흙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너무 마르면 부서지기 쉽고 너무 젖으면 형체를 잃고 빠져나가죠. 하지만 적당히 반건조된 흙은 식물이 뿌리 내리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로 너무 붙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
서로가 서로를 살짝 안아주는 정도의 밀도. 사람 사이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드럽게 포개지되 서로를 짓누르지 않는 온도. 살짝은 여유를 남겨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나는 다시 손톱 사이의 흙을 바라봤습니다. 씻어낼까 말까 망설이다가 조금 더 그 감촉을 느끼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나 자신을 닦아내기보단 조금 더 인정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흙이 있어야 식물이 자라듯 우리는 때때로 어디론가 눌러앉은 감정, 지워지지 않은 기억, 잘 털리지 않는 무기력 같은 것들을 그대로 두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버려야 할 찌꺼기가 아니라 또 다른 성장의 토양이 되니까요. 그날 저녁 나는 손톱 사이 흙을 조금 남긴 채 화분 옆에 앉아 로즈마리 새순을 바라봤습니다. 마침 노을이 들고 공기가 약간 선선해졌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나를 조용히 안아주는 기분이었습니다. 흙이라는 건 결국 기다림이라는 단어와 통한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속에 뿌리는 자라고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생명은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 역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손톱 사이 흙이 알려주었습니다. 당신의 손끝에도 조금은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흙의 감촉, 삶의 온도, 그리고 잊고 있던 나 자신과의 연결. 오늘 새벽 우리는 한 편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래 품어온 기억이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조용히 흘려보낸 하루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 속엔 분명히 당신이 있었지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감정이 있고 조용히 곁에 머무는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그런 새벽이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도 같은 자리에서 당신의 글을 기다리겠습니다.